즉,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악재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대한항공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유상증자? 그게 뭐죠? 우선 증자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돈이 필요하죠. 어떻게 돈을 조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찍어 자본금을 늘리거나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 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증자란 더할 증, 재물차, 재물을 더한다는 의미죠. 즉, 자본금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주식회사란 주식을 바탕으로 한 자본금으로 운영이 되죠. 따라서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금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증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에게 대가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예요. 즉, 증자를 할 때 주주들에게 돈을 받으면 유상증자,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상증자란 있을 유, 갚을 상, 더할 증, 재물차. 유상이란 돈을 낸다는 의미죠. 누가? 주주가. 앞서 증자를 뭐라고 했죠? 주식 수를 늘리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나눠서 본 걸 합쳐서 다시 해석해보면 유상증자란 돈을 새로 받아서 주식 수를 늘려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나 주주들에게 파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하겠죠. 유상증자를 하면 기업에게 유리한 점은 기업이 늘리는 주식 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받기 참 쉽죠? 이래서 다들 상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유상증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돈을 유치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한항공이 1조 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대한항공이 주식시장에 1조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대한항공은 1조 원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주들에게도 과연 유리할까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지분율은 당연히 희석돼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주당 10,000원씩 100주짜리를 발행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로 지금 100주 있는 거에 더해서 100주를 더 발행을 하겠다고 하면 둘이 합해서 200주가 되겠죠?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이었던 가격은 5,000원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에 샀던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돈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더 벌어서 원금을 불려주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돈을 더 달라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오르나요? 내리나요? 이거 아닌가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시되지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일 때 이 긍정적인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증자를 해서 받은 돈을 향후 발전이 예상되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에 투자한 돈을 쓰는 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증자를 하는 이유 또는 그 기업이 처한 상황 아니면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호재나 악재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상증자니까 악재다, 무상증자니까 호재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대의 관심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직 대한항공에서 확실하게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현재 대한항공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면 호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즉, 하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한가를 보고 향후 기업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어떤 동기로 시작된 걸까요? 현재 대한항공이 처한 환경을 보면 현재 매달 수천억씩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이고 지금 갖고 있는 돈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항공기 리스 비용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5천억에서 6천억 원이라서 현재 3달밖에 버틸 돈이 없는 거죠. 게다가 지난달에는 미래에 발생할 항공권을 담보로 6천억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이 돈도 빌린 거니까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린 돈의 만기가 이번 달이에요. 이걸 갚으면 2달밖에 버틸 수 있는 돈밖에 안 남고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만 갚아야 할 돈이 무려 약 1조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유상증자를 하는 규모가 대한항공 시가총액의 50%나 해당하는 규모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약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즉,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빚을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악재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유상증자 방식은 3가지가 있죠.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방식. 각각의 개념 설명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유상증자의 개념과 대한항공이 처한 환경에 따라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